흑임자 시루떡과 계피떡, 바람떡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계량해 주시고요. 가장 먼저 계피떡은 떡을 빨리 안 쳐야 됩니다. 쌀 300g 저는 모두 계량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소금 3. 자, 소금하고 이렇게 섞으면서 오늘 이 쌀가루가 수분이 어떤가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치는 우리가 맵쌀떡은 시험과제의 처음인데요. 물을 생각보다 많이 주셔야 돼요. 그동안 준 거에 2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많이 뭉쳐질 정도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3큰술 정도 한번 줘볼게요. 그리고 또 비벼볼게요. 자, 비벼보고 평소 같았으면 우리가 찌는 떡이라면, 맵쌀 찌는 떡이라면 이 정도도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이거는 치는 떡이에요. 이렇게 하시면 나중에 쉽게 굳어요. 그래서 물을 2배 정도 더 줄 거예요. 일단 2개만 더 넣어볼게요. 이걸 또 어차피 이렇게 치대요. 그래서 채 굳이 내리지 않아요. 물도 많아서 이거 채 내리기도 너무 힘들어요. 지금 보면 물이 엄청 많죠. 뭉쳐진 게 대부분이죠. 이런 식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찜기에 이제 젖은 면보나 시루미출 준비하시면 됩니다. 찹쌀만큼 얘가 들러붙진 않아요. 그래서 시루미출 이용하셔도 되고, 옆에 나무에 붙는 게 좀 싫다 그러면 이렇게 젖은 면보를 사용하셔도 돼요. 이 쌀가루에는 우리가 설탕을 넣지 않았습니다. 그다음 바닥에 이렇게 뿌리고 가볍게 주먹을 져도 되고요. 어차피 이게 뭉쳐져 있어요. 물이 많아서. 그래서 그냥 이렇게 찌셔도 돼요. 이렇게 찹쌀처럼 막 엉기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찌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찌는 시간은 10분에서 15분이라고 했어요. 왜냐면 물도 많고 그 다음에 양도 적기 때문에 그 정도면 떡이 충분히 익는다. 자, 그래서 이렇게 준비해 놓고 디모른 찐통에 강불로 이렇게 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계피떡이 쪄지는 동안에요, 흑임자 버무를 만들어 놓겠습니다. 자, 흑임자 무게에 다 재놨습니다. 자, 요 구상에 보시면 흑임자는 씻어 일어 이물을 없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먼저 물을 한번 타보도록 할게요. 흑임자가 물을 조금 먹는데 시간이 제법 필요하니까 조금씩 이렇게 한번 부어보시고, 아직 위에 많이 뜨죠? 조금만 더 이렇게 넣어보도록 할게요. 조금 넓은 데서 이용해주세요. 좁은 데서 하면 깨가 이렇게 다 빠져나가요. 예전에는 이제 이렇게 깨를 하면서 돌도 있을 수 있고 이물질도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리개로 이렇게 보면서 지저분한 거 골라내주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사실 이물질이 별로 없어요. 그래도 한번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자, 그리고 체에 맞춰서 이렇게 내리고, 그 다음 바닥에도 무거운 돌 같은 게 가라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한번 살펴보시는 작업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번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게 있나, 채를 조리개처럼 사용하시면 돼요. 옆에 계피떡을 하면서 깨를 볶아주시면 돼요. 자, 넓은 후라이팬을 쓰셔도 되고 지금처럼 웍을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지금은 물기가 좀 많으니까 센 불로 좀 볶을게요. 가만히 놔두면 타요. 그래서 이렇게 골고루 섞어가면서 볶아주셔야 돼요. 지금 수분이 날아가는 거 보이시죠? 자, 벌써 깨 볶는 소리가 납니다. 그럼 이때부터 탈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고 불은 중간 불 정도 낮춰보도록 할게요. 나는 불 조절을 잘할 수 있다 그러면 센 불로 하셔도 괜찮아요. 가만히 있으면 깨가 막 튀어나갑니다. 중간에 깨가 터지면서 검은색이 하얀색으로 변하는 것도 가끔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잘 볶아진 깨는 빻을 거예요. 근데 혹시 절구통이 작으면 한 번에 넣으시면 좀 더 힘들어요. 반반 나눠서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약간만 짜지 않게 미리 양쪽으로 이렇게 타놓도록 할게요. 곱게가
깔아보겠습니다. 자, 갈아진 깨랑 통깨랑 비교가 되시나요? 이렇게 곱게 갈아주세요. 이렇게 이제 흑임자 고물이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찰떡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찹쌀가루 400g. 자, 그리고 소금이죠. 미리 계량해놨죠. 이때 막 계량하지 말고 미리 계량을 하고 좀 시작하자라는 거예요. 자, 소금 잘 섞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뭉쳐진 거는 얼은 경우에는 체에 한번 내려보고 시작하시고요. 수분이 이쪽으로 쏠려서 그래요. 자, 물은요, 콩설기 할 때보다 반 정도 적게 줘야 돼요. 무지개나 콩설기처럼 같은 시루떡인데 맵쌀 시루떡 할 때보다 반은 적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인절미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물 2수저만 넣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찰떡을 할 때는 주로 체에 안 치거든요. 근데 시루떡이면 또 쳐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담았을 때 뭉치는 게 별로 없고 골고루 잘 폈다 그러면 굳이 체에 안 쳐도 괜찮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이쁘게 나오게 하고 싶으시면 체에 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맵쌀 시루떡을 체에 안 치면 그거는 정말 큰일 나죠. 모양이 너무 안 이쁘죠. 자, 제가 반 정도만 더 넣을게요. 이렇게 해서 손에 묻어나는 것도 별로 없고 주먹 져서 가볍게 뭉쳐지는데 이렇게 쳤을 때요, 좀 바로 깨지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만 찹쌀은 물을 적게 주고요. 그 다음에 체에 한번 쳐볼게요. 떡 양이, 찹쌀가루 양이 너무 적어서 잘 익습니다. 체에 내려도. 근데 이제 양이 많거나 이럴 때 안 익을 수도 있다 라는 거예요. 항상 이런 경우도 있고 저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때 상황 보시고 요구사항만 틀리지 않게 하시면 됩니다. 자, 설탕 40g 적혀있죠? 네, 써있는 대로 넣으시면 되고, 뭉쳐진 설탕이 있거든. 이렇게 깨트려서 넣어주세요. 그 다음 골고루 섞고, 그 다음 찜기가 하나 더 있으면 좋은 점은 옆에 찌면서 바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흑임자 시루떡 하나만 동영상을 찍은 거는요, 시루 밑을 깔았거든요. 요번에는 한번 젖은 면보로 깔아볼게요. 마른 면보로는 안 합니다. 자, 요걸로 했을 때 장점은 내 찜기를 조금 더 깨끗하게 쓸 수 있다는 거, 깨가 덜 흘린다는 거, 주변에. 자, 여기 요구사항에 보시면 흑임자를 위아래로 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 정도로 나눠서 반을 바닥에다가 깔아보도록 할게요. 무게를 꼭 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시루 밑으로 하는 거를 보고 싶은 분은 하나씩 있는 영상을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설탕까지 넣어놓은 찹쌀가루 골고루 펴주세요. 아무래도 면보를 사용하면요, 이런 면보 주름 자국이 조금 남아요. 그래서 다른 떡보다 옆면이 덜 이쁘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위아래로 고무를 깐다는 점이 달라요. 자, 너무 세게 하다 보면 하얀 가루가 위로 올라올 수 있으니까 살살. 혹시나 더 이상 피기 힘들다 그럼 이렇게 찌세요. 이렇게 찌고 떡이 다 쪄지면 그때 고물 만드셔도 돼요. 자, 그리고 흑임자 시루떡 안 치도록 하겠습니다. 물량 꼭 확인해 보시고 강불로 쪄주세요. 자, 바람떡에 들어가는 파당근 계량해 볼게요. 200g 정도가 나오는데 계피떡은 12개 이상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12개 기준으로 한 16에서 17 정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수가 많이 나오는 분들은 한 15g 정도 해보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16g 정도로 계속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자, 요 정도면 16g입니다. 하나씩 해서 미리 준비를 해놓으면 편하겠죠. 다 쪄진 바람떡은 뜨거울 때 빨리 치대주셔야 됩니다. 혹시나 흑임자 시루떡이 아직 준비가 안 됐다면
계속 조금 온기로 데워주셔도 괜찮고요. 앙금을 좀 나중에 한 후에 먼저 이거 치대는 과정을 먼저 해주셔도 돼요. 그리고 굉장히 뜨거워요. 그래서 면 장갑 끼고 니트릴 장갑을 좀 이렇게 껴주시든가 또는 비닐 장갑을 낄 수 있는데요. 비닐 장갑이 이렇게 울어요. 그래서 니트릴을 저는 추천을 합니다. 자, 손으로 먼저 이렇게 쪼물딱쪼물딱 걸어주세요. 그럼 여기가 이렇게 거친데 하면 할수록 되게 매끈해져요. 그래서 이렇게 쭉 당기면서 해주시고 좀 들러붙죠? 근데 지금 처음부터 고체율을 바르면 나중에 좀 갈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러붙을 때는 차라리 처음에는 물을 좀 발라주세요. 근데 계속 들러붙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좀 더 매끈하게 하기 위해서 바닥에 이렇게 비닐을 깔거나 맨 바닥 깨끗하게 만드신 후에 이렇게 치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비닐이 좀 울어서 불편하다 그러면 우리 도마 있잖아요. 시험장에 도마 깔고 이렇게 해주셔도 돼요. 그래서 하시는데 장갑도 불편하다 그럼 맨손으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맨손으로 하면 조금 뜨거워요. 그래서 처음에 딱 나왔을 때는 장갑을 끼고 한번 해보시고요. 시험장에서는 장갑 다 허용합니다. 이제 매끄러워졌죠? 자, 이러면 이제 그만해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12등분을 나눠가지고 모양을 잡아주셔도 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러면 한 4등분이나 3등분 정도로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저는 3등분으로 나누겠습니다. 정확하게 굳이 안 나눠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나누고요. 그 다음 여기서 4개가 나오도록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크기가 좀 작아졌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치대셔도 괜찮아요. 큰 게 너무 어려우면 이렇게 작게 하고 치대주세요. 매끈하게 된 거를 바닥에 저는 비닐 깔았습니다. 나중에 청소하기 너무 힘들어요. 자, 이렇게 밀대로 밀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운다. 그럼 바닥에 물을 조금 발라주시면은 비닐이 울지 않습니다. 도마에서 하셔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미는데 요구사항에 4에서 5mm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에서 5mm 정도로 밀게요. 너무 얇게 하면 찢어져요. 그래서 처음에 욕심내서 얇게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너무 한 번에 또 6개 끝내야지 하면은 이쁘게 안 나올 수 있어요. 한 3개나 4개씩 한번 나눠서 한번 해볼게요. 두께가 여기가 지금 얇고 여기가 두껍습니다. 두께도 일정한 게 좋겠죠, 시험은. 그 다음에 우리 요 틀 가져가셔야 돼요, 시험장에. 그래서 이렇게 바람떡 찍어주셔야 되는데 이 원형틀 직경이 5.5cm입니다. 그럼 팥을 잡을 때도 요 안에 쏙 들어가게 5cm 미만으로 하는 게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 5.5cm면 반 접고 찍었을 때 한 3cm 정도 나오겠죠. 자, 그래서 대략 요 길이는 6cm 이상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처음이라면 조금 팥을 더 이렇게 짧게, 그 다음에 여기에 몇 개를 찍을 수 있는지 한번 이렇게 해보는데 겨우 4개 나올 것 같은데 해서 욕심 부리지 말고 그냥 3개만 해볼게요. 그 다음 팥을 이렇게 놨다가 또 왔다 갔다 하면 여기 팥자국이 나와요. 그래서 움직이지 마시고 자, 놓고 가운데에서 약간 윗부분으로 놔줍니다. 항상 팥을 만지고 나면 손에 검은색이 묻잖아요. 손 한번 다시 닦아주시고 옆에 행주 놓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반을 접어볼게요. 그 다음에 딱 반 이렇게 찍지 마시고요. 반보다 더 많이 떡을 더 가져가려고 한번 해보세요. 한 3분의 2 정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에도 넉넉해야 이 접착을 합니다. 꾹 눌러서 이렇게 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꾹 눌러서 위에 거를 이렇게 빼셔도 괜찮고요. 자, 이렇게 하면은 한 번에 3개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시간이 없는 분들은 바로 완성 접시 담아주세요. 자, 그럼 이거는 못 쓰겠네요. 쓸 수 있어요. 이거를 다시 찜기에 면보에 해서 살짝 데운 다음에 쪼물쪼물 하면은 이게 다시 따뜻해져서 사용하기 좋은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흑임자 시루떡 위층으로 올려놓으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올려놓으시거나 흑임자 꺼내고 해주시거나 좀 따뜻하게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나머지 또 아직 온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펼쳐놓지 마시고 손이 느린 분들은 특히 비닐 속에 넣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따뜻한 게 유지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치댄 상태가 조금 별로이면 지금처럼 다시 한번 쪼물쪼물 해주시고 매끈하게요. 그래야 바람떡이 깨끗하게 이쁘게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밀어볼게요. 고체율을 계속 할 필요 없어요. 더 이상 안 들러붙잖아요. 한 번만 제대로 꼼꼼히 하시면 돼요. 자, 두께가 지금 두꺼워요. 두꺼우면 또 맛도 없겠죠. 시험장에서 요구하는 4에서 5mm, 1cm의 반 정도 되고요. 골고루 이렇게. 그래서 필 때도 처음에는 그냥 아무렇게나 피지만 나중에는 6cm 정도 되게 직사각형 모양으로 좀 펴주시면은 찍을 때도 훨씬 더 좋아요. 자, 하나씩 또 해볼 수 있어요. 혹시 불안하시면 자, 이렇게 하나 하고 꾹 눌러서 빼주셔도 괜찮아요. 네, 이렇게 하나씩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다가 접힐 것 같으면 사실 접히지 않아요. 스크래퍼로 잘라놓고 하셔도 괜찮죠. 자, 이렇게 바람떡 12개가 됐습니다. 자, 근데 시험장 요구사항에 뭐라고 적혀있죠? 참기름. 자, 그래서 참기름을 발라주시는 건데 완성 접시에서 그냥 바로 참기름을 발라주셔도 돼요. 위에만 살살. 자, 바람떡은 두께가 일정하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잘 아물어지도록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팥도 적정량 들어갔는지 안에 갈라볼 거예요. 그래서 파 버리지 말고 웬만하면 다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흑임자 시루떡이 다 쪄졌습니다. 자, 이렇게 찌는 시간 동안 우리가 계피떡을 하면 돼요. 자, 요거 한번 큰 접시로 먼저 빼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대로. 네, 면보가 있어도요, 그대로 큰 그릇 놓고 안쪽으로 이렇게 빼주시고, 또 찜기가 또 깨끗하죠, 이럴 때는. 그 다음에 깨가 막 흩날려요. 그래서 뺄 때도 요런 데에 깨 튀지 않게 조심히 좀 빼보세요. 자, 완성 접시. 이때도 깨 조심. 여기도 깨가 묻어납니다. 깨는 다시 위에다가 이렇게 얹어주시면 돼요. 아까 스크래퍼로 필 때 쌀가루랑 같이 있어서 이쁘게 못 났다면 지금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약간씩 이렇게 면보를 쓰면 뜯긴 자국이 조금 있지만 아주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이게 단면이 깨끗해야 합격하는 건 아니에요. 떡이 잘 익고 흑임자 고무를 얼만큼 잘 만들었는지 이런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면보, 뭐 시루민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떡을 잘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흑임자 시루떡과 바람떡 완성되었습니다.